138번 잠깐 봐봐. 이거 잠깐 봐봐. 138번. 138번 봐주세요. 여기 학생 ABC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A 학생 그 표정이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 친구가 표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시면 성운 내부에서 밀도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하기 쉽대. 맞아요? 아니지, 어때야 돼요? 밀도가 낮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탄생하기 쉽겠죠. 온도가 높은데 밀도가 어떻게 높아?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틀렸고요. 온도가 낮고요. 밀도가 높은 성운.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 왜? 아, 내가 잘못했어. 요런 성운. 이런 성운이 중력 수축을 잘하겠죠. 그래서 별이 탄생하기 쉬운 겁니다. 이런 성운이 예시로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이거 서술형으로도 나온 학교들이 꽤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별이 탄생하기 좋은 성운의 조건을 쓰시오 하면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을 쓰셔야 돼. 좋아. 좋아. 자, 넘어가서 142번. 아니 너무 어렵죠 이 문제. 142번은 너무 어려운데 잠깐 볼게요. 편하게 들으세요. 뭐 나올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야. 기출에 많이 나왔던 자료. X축을 보시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좌측,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다. 중심부란 뜻이고요. 우측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다. 별의 표면부란 뜻입니다. 그리고 A와 B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헬륨이라고 합니다. 누가 수소냐면요. 얘가 수소예요. 보세요. 이거 A. 얘가 수소. 주계열성이 된 직후 수소.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얘가 헬륨. 지금 내가 그린 게 주계열성 된 직후에 수소와 헬륨의 양입니다.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1. 빅뱅 이론 때문에 그치? 3대 1이라고 칠합니다. 수소가 75%, 헬륨이 25%라고요. 주계열성이 된 직후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가운데에서, 중심부에서 수소액을 융합시키니까 수소의 양은 줄고요. 이렇게. 헬륨의 양은 늘어나서 시간이 흘러가겠죠. 이게 주계열성이 된 후 50억 년 후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A가 수소고 B가 헬륨이다. 맞아요. 근데 니은이 어려워. 니은이. 니은 보세요. 주계열성이 된 50억 년 후에 수소의 융합 반응은 기역에서 가장 활발하다. 근데 기역을 봤더니 기역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근데 다른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질량수 3인 헬륨. 이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기역 부분에서 이 질량수 3인 헬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왼쪽 그림에서 질량수 3인 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왼쪽 그림에서 질량수 3인 헬륨 빨리 찍어. 샤프로. 누구예요? 여기서. 얘죠, 얘. 알갱이 3개 모여있는 거. 찾았니? 얘랑 얘 2개. 알갱이 3개 모여있는 헬륨. 불완전한 헬륨. 완전한 헬륨은 질량수 4잖아. 얘잖아. 알갱이 4개 모여야 완전한 헬륨이잖아. 근데 여기 질량수 3개, 3인 거. 알갱이 3개 모여있는 불완전한 헬륨이 있단 말이야. 이게 질량수 3인 헬륨이야. 근데 얘는 중간 생성물이야. 왜 얘가 여기에 많아? PP 반응이 온전히 허접해서? PP 반응이 온전히 다 일어나지 않아서. PP 반응이 다 일어나면 얘가 생겨야 되잖아요. 얘가. 질량수 4인 게. 근데 이 지점은, 기역 지점은 PP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중간에 끊긴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생성물인 질량수 3인 헬륨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역 부근은 수소의 융합 반응이 활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그럼 수소의 융합 반응은 어디서 활발해요? 여기보다 더 가운데. 온도가 더 높아야죠. 중심으로 갈수록 활발하다고. 그렇죠. 근데 중심으로 갈수록 수소의 양이 좀 줄긴 줄잖아. 효율이 좀 빠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긴 아니라는 거지. 여기보다 더 안쪽이야. 네. 대류액이 생겨서 저러시고. 대류액이 생겨도요? 대류액이 생겨서
좀 달라져요. 대력이. 지금 여기도 여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있는데 그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 이거 태양이거든요. 태양 자료거든요. 근데 질량이 큰 별은 그래프가 똑같아요? 라고 아주 날카롭게 물어봤는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주계열성이 된 후 50억 년 후에 중심부에서 헬륨이 증가한 거 이거 헬륨 증가한 거는 중력 수축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여기 뭐 개소리 써놨죠? 틀렸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은 거예요. 그냥 수소액을 융합시켜서 헬륨이 생긴 겁니다. 그죠? 수소핵 융합 반응 때문입니다. 이거 틀렸어. 니은이 좀 어려웠어. 좋아. 그 다음에 143번. 이것도 한번 했었는데 성간의 H열도 이거 한지 좀 돼서 복습 삼아서 한 번만 그래프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간은 별의 모임, 성간은 별의 모임. 별 한 1000개 모여있다고 합시다. 그 1000개의 별이 전부 다 주계열성이라면 H열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1000개의 별이 전부 다 주계열성이라면 이렇게 전부 다 주계열성이야. 근데 이 성간은 별들이 동시에 중력 수축을 시작해. 같이 태어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는 이랬을 거야. 이 1000개의 주계열성 중에 질량 큰 애들은 중력 수축이 빨라서 이미 주계열에 도달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아직 주계열에 도달 못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중력 수축이 동시에 시작하면 얘네들은 빠르게 중력 수축해서 주계열에 도달하는데 얘는 아직 못 간 거야. 여기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얘가 주계열되고 주계열되고 주계열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이 요거죠, 요거. 이게 1번이지, 제일 먼저. 얘네들이 아직 주계열에 못 간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 주계열인 게 얘죠, 얘. 이게 2번. 근데 지금 다 주계열인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질량 큰 애가 이미 떠났는데. 그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이후엔 주계열로 막 살다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수명이 아주 기니까 계속 주계열에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먼저 떠나죠? 먼저 죽었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마지막 그림인 가운데 그림입니다. 3번. 오케이. 그래서 순서는 가, 나야. 고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넘어가자고. 146번 별표. 146번. 이 계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 이미 낸 학교들도 꽤 많아.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4개의 수소 원자액이 1개의 헬륨 원자액으로 융합한다는 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아. 니은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이거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로 설명을 못하죠.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니까요. 수소의 융합 에너지가 아니니까. 마지막 디귿이 중요해. 4개의 수소 원자액이 융합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구해야 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 양은 질량 결손의 광속을 두 번 곱한 값이 됩니다. 질량 결손 값이 주어져 있죠. 4개의 수소액이 결합할 때 질량이 이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거. 그럼 5.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제곱kg. 여기다가 곱하기 빛의 속도를 2번 곱해야 되는데 빛의 속도 어떻게 넣어야 돼? 어떻게 넣어야 돼? 3 곱하기 10에 8제곱으로 넣어야 돼. 이렇게. 친절한 문제야. 만약에 문제에서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로 나와 있어도 킬로를 풀어서 넣어줘야 돼. 물리 시간에 배웠죠? MKS 단위계 배웠어? MKS 단위계. 수신원술에 자주 나오는데 MKS 단위계. 거리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로 바꿔주셔야 해. 그래야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량들, 예를 들어 힘의 단위 뉴턴, 압력의 단위 파스칼, 에너지의 단위 줄, 인륜의 단위 와트,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의 단위는 MKS 단위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물의 밀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000이죠? 단위는 당연히 MK 스타니게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넣을 때 뭐 예를 들어 P는 로GH 이런 공식들을 넣을 때 이 로에다가 물의 밀도를 1000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물의 밀도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단위가 다르죠. 1 그램/, 세제곱 센티미터죠. 1cm, 1cm, 1cm 요거 1g 1m, 1m, 1m 1000g 1000kg 1톤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1점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단위가 이거야. 바꿔서 넣어줘야 돼. 전부 다 알고 있죠? 이거 언제 나오니? 중학교 물리?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태경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0에 그렇죠. 10을 제외한 것만 계산하셔야 돼요. 5.02 곱하기 9 얼마예요? 45.18. 그 다음에 10의 개수를 셉니다. 마이너스 29개, 16개, 마이너스 13. 단위는 뭐예요? 에너지 단위, 줄. MPS 단위로 다 바꿨으니까 줄을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문과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4.5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 앞에 1에서 10 사이에 실수를 남기고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한 값의 스케일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띵 맞아요. 넘어가서 뒤에 계산 문제가 더 있는데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165, 167 두 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 167 별표 쳐줘. 165, 167 별표 쳐줘. 그리고 기도하자고. 제발 나오길.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요. (165, 167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 태양의 내부 구조는 어떠냐면 태양은 가운데 핵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표면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그랬어요. 표면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표면에서 대류가 활발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큰 별은 어때요?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은 핵의 사이즈도 크게 되고요. 그럼 핵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핵에서 대류를 한다고 했어요. 핵에서. 온도 차이가 심하면 대류가 활발해지니까. 그리고 표면까지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이 돼. 이 그래프는 우리 본교재에서 했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질량이고요. Y축을 해석하는 게 중요했는데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이 0이다. 이 그래프의 아래쪽은 별의 중심부란 뜻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이 최대가 된다. 여기가 별의 표면이겠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기억이랑 동그라미 니은 중에 누가 복사고 누가 대류인지 골라야 되는데 태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A가 태양이네요. 태양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여기요. 여기가 표면부잖아요. 이게 대류여야 되잖아. 그러면 니은이 대류여야죠. 니은이 대류. 그죠? 그 다음 B를 보면 B는 큰 별입니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네요. 그러면 중심부에서 대류가 있어야 되니까 니은이 대류가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 니은.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생성률은 별 A가 작다. 맞죠? A가 작은 별이니까. 별의 사이즈가 클수록 중심부 온도도 높고 에너지 생성률도 높아. 마지막 디귿이 중요해. 중심에서 0.25R까지의 영역. 그러니까 여기요. 핵 부근. 핵 부근에서의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는 별 A가 크다. 맞아요? 누가 커야 돼?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얘가 커야죠. 큰 별이 커야죠. 큰 별이 핵의 사이즈도 커서 여기서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거잖아. 아, 그래서 B가 더 커야 돼. B가. 대류가 활발하잖아. 왜?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그래서 D가 틀렸어. E가 더 커야 돼. E가 핵의 사이즈도 커서 온도 차이도 심해져서 대류가 활발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그런데 167번. 이거 좀 어렵죠, 이것도. 이게 작년 EBS의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해죠. 다음 페이지에 있던 문제였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똑같은 자료야. 왼쪽 봐봐. 여기가 별의 중심이고 여기가 별의 표면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수소의 비중이 이만큼이었어요. 몇 퍼센트예요? 75%.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수소의 양이 줄고 줄죠. 이렇게 헬륨은 늘어나잖아. 아까 그 그래프잖아, 그죠? 그래서 수소의 양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근데 얘도 비슷하죠. 얘도 수소의 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줄어들 때 줄어드는 양상이 달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왜요? 대류를 하니까. 섞이니까. 대류를 해서 물질들이 섞이니까 핵에서 수소의 양이 일정한 거야. 이렇게. 얘가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질량이 큰 병입니다. 핵에서 대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온도 차이는 심해서 대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물질들이 섞이니까 수소의 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대류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야, 이거 어렵다.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그래서 질량을 비교하면 왼쪽이 태양 질량이고요. 왼쪽이 태양 질량, 오른쪽이 태양 질량의 5배가 됩니다. 니은의 질량은 가가 크다? 틀렸어요. 나가 커요. 그리고 디귿에 T1부터 T6까지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기열에 머무는 시간이죠. 왜냐면 T1에는 수소가 많았는데 T6에 보시면 중심에서 수소를 다 쓴 거잖아. 주기열성 끝난 시점이잖아. 그래서 T1부터 T6까지의 시간은 주기열에 머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기열에 머무는 시간은 가가 더 길죠. 질량이 작으니까요.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번) 질문이 많았는데요. (197번) 질문이 많아서 이거 간단하게만 할게. 197번 보시면 800일 동안 갑자기 밝아졌다가 어두워졌어요. 보여요? 자료? 별 S가 갑자기 밝아졌다가 어두워졌죠? 800일 동안 땅 밝아졌다 어두워졌잖아. 이게 초신성 폭발인지 백색에서 죽었는지 고르라는 게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이거 뭐예요? 초신성 폭발이에요? 백색해성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봐봐. 여기서 태양에 살다가 거성됐다가 백색해성으로 죽어도 어두워진단 말이야. 겉보기 등급 쭉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초신성 폭발하면서 백색해성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거는 시간 스케일로 알 수 있어요. 800일이잖아요. 찰나잖아, 찰나. 한순간이잖아. 그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군생활 800일 해라, 아니면 뭐 800일 뒤에 수능이야, 뭐 삼수해라, 이러면 이제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주의 입장에서는 800일이면 한순간, 그냥 한순간 팍 터진 거잖아요.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이에요. 말도 안 되게 짧은 순간 빵 터지고 어두워진 겁니다. 이거는요, 백색해성으로 죽는 건 억년 단위여야 돼. 억년 단위. 아무리 이게 빨라도 억년 단위야. 이건 진짜 빠른 거죠. 한순간에 빵 터져. 좋아.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다. 기억만 맞아요. 198번에 충격의 문제가 있는데요. 198번 물어본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198번. X축에 시간이 흘러가고요. 태양의 시간이 흘러가고 A랑 B 중에 하나는 광도, 하나는 표면 온도예요. 그럼 태양은 HR도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서 살다가 주기열성 끝나면 어디로 가요? 거성으로 가죠. 표면 온도는 떨어지고요.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광도는 커져요. 이 주기열성 떠나는 시점이 100억 년입니다. 여기요. 대략 여기. 그죠? 그래서 비슷하다가 뚝 떨어지는 B가 뭐예요? 표면 온도. T. 그 다음에 증가하는 A가 뭐예요?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것은 B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이 문제야. 최근 10억 년 동안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 태양이 실제로 커지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여기가 현재죠. 그럼 최근을 한번 봅시다. 최근 보세요. 여기서 광도 L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를 봤더니 최근 10억 년 동안 T가 일정해요. T가. 근데 광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L이. 왜? 반지름이 조금씩 커지니까. 실제로 태양은 지금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정역학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역학 평형이 별의 사이즈가 일정한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조금씩 커져요. 왜 커지냐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팽창력이 조금씩 큰 거죠. 중력보다. 작용하는 중력보다. 표면 온도요? 근데 에너지 뭐 계속 생산하니까 뭐 떨어지진 않나 봐요. 근데 급변하진 않아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커진 게 아니에요. 지금 광도 2배밖에 안 커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커지는 거야. 그래서 급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완전히 고정돼 있진 않아. 100억 년 동안 조금씩은 커져. 조금씩.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완벽하게 같겠어? 100억 년 동안 어떻게 일정하겠어? 그죠? 마지막 틱은 나이가 110억 년일 때 중심핵에서 헬륨 행용화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0억 년이 언제냐면요 여기인데요. 여기 거성으로 떠나는 거 이때 헬륨 행용화반응이 일어나냐는 거야. 안 일어나죠. 수소 껍질 연소만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주계열 끝난 직후에 헬륨 행용화반응 일어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면 헬륨핵을 융합시키려면 1억 켈빈이 필요합니다. 1억 켈빈. 그래서 주계열 끝나고 나서 헬륨핵이 수축해서 1억 켈빈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계열 끝난 직후에 바로 헬륨 행용화 반응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수소 껍질 연소 일어나죠. 맞아요. 좀 그러니까 헬륨 행용화 반응은 안 일어난다는 거지. 수소 껍질 연소는 일어나냐? 근데 이 문제 보면 여기 지금 표면도 쭉 떨어지잖아. 거성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반지름 커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이제 수소 껍질 연소가 하니까 반지름이 커진다고 봐야죠. 여기는 수소 껍질 연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또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헬륨 행용화반응 나중에 할 거잖아요.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살짝 작아져. 헬륨 행용화 할 때는. 그러다 다시 커지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커질 때는 수소 껍질만 연소하고 두 번째 커질 때는 헬륨 껍질까지도 연소해요. 내부 온도가 꽤나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헬륨 행용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헬륨 행용화 반응은 그 이후에 시간 좀 더 흐르면 그런 표면 온도 살짝 높아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때 헬륨 행용화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찐막이야. 221번 이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221번. 221번 봐봐. 요건 다른 학교에서 이 지문을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그 빈칸을 채우라고 서술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죠? 태양은 pp가 우세하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니은 디귿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교과서에 써 있어요. 이 과정은 뭐냐면 태양의 수명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밑에서 필기를 잠깐 할게요. 태양의 수명 구하기. 이 수명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태양의 수명은 여기서 구하는 수명은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야.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 이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수명이랑 그죠?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내가 주계열에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을 광도로 나눠. 왜냐면 광도가 1초에 쓰는 에너지 아니거든. 내가 1초에 방출하는 에너지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연료를 많이 쓰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서 밝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분자의 의미가 뭐냐면 분자는 연료의 양이에요. 연료의 양. 연료의 총량. 내가 살아가는 데 쓸 수 있는 연료의 총량. 나누는 광도는 뭐냐면 연료 소모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인도에 갇혔어.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 그지? 한 번도 안 해봤어? 많이 하죠? 무인도에 갇혔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 뭐예요? 식량의 양에 비례할 거야. 그리고 하루에 처먹는 양에는 반비례하겠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죽을 거야. 알고 있죠? 요거야. 이걸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과정이 뭐냐면 니은 과정. 아니 그러니까 니은 보기에 동그라미 2번 과정. 그게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과정이 시험에 나와요. 이거 실제로 구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할 거냐면 주계열에 머무는 동안 쓸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태양 질량 중 10%만 핵 융합을 일어난다고 가정했습니다. 내가 한번 구해볼게. 에너지 양은 이렇게 구해요. 질량 결손에다가 광속 2번 곱하기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질량 결손을 구해야 되는데 태양 전체 질량에 10%만 핵 융합을 한대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태양의 핵의 질량이야. 핵의 질량. 예전에 말했던 조장. 90%는 구경하고 10%만 일한다고. 여기만 일할 거야. 근데 이거 전체가 사라져? 핵 전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사라지죠. 얼만큼 사라지냐면 거기 질량 결손 비율이 있어요. 약 0.7%. 이 핵이 핵 융합할 텐데 이 중에서 0.7%만 사라질 거야. 내가 쓴 여기까지가 질량 결손입니다.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2번 곱해야 되는데 빛의 속도를 곱할 때는 MKS 단위기로 바꿔서 곱합니다. 이거 계산해야 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10을 제외한 것만 계산한다고. 계산하면 2 곱하기 7 곱하기 9 해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7 곱하기 9 얼마예요? 126. 그 다음에 10의 개수를 셉니다. 12, 여기 30개, 여기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3개, 여기 16개. 단위는 줄이 됩니다. MKS 단위기 맞췄으니까 줄이 됩니다. 그럼 10이 몇 개예요? 42줄이고 이렇게 쓰면 문과생이라고 그랬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1.26 곱하기 10에 44제곱줄. 이 값이 나와야 돼. 얘들아 이게 서술형 답이었다. 이 정도는 내줘야 내신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0.007이 빠졌죠. 0.007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값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태양의 광도로 나눠주면 이 전체 값은 약 100억 년이 나오고요. 이 값을 외워주셔야죠. 태양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앞으로 100억 년 후에 거성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50억 년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50억 년 뒤에 거성이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 구성 되려면 몇년 지나고 또좀더 지나야 되나요? 적색 거성 되려면 55년 지나고 네. 좀더 지나야 되나요? 맞아요. 한 50억 년? 아, 천문학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오래 있어서 천만 년은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고요. 지금 50억 년 살았어요. 그럼 50억 년 뒤에는 거성이 돼요. 한 55억 년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나 비슷해. 5억 년 정도는 뭐 찰나니까. 잠깐 남으세요. 잠깐 남아서 천문학적 얘기를 좀 하다가 집에 가자. 잠깐만 남아봐. 1시간 정도 남으시면 가능할 거예요. 재현이가 아직 천문학적인 마인드가 탑재가 안 돼요. 인생에 비하면 1시간은 짧으니까 그냥 찰나를 남게 되는 거야. 나머지 다 풀어주시고 과제 조용히 해봐. 일단 과제 알려줄게. 과제
과제는 다음 시간까지 16단원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16단원까지요. 워크북 16단원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단원이요. 됐죠? 고생하셨고 테스트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할게요.